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78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의 사업체계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특징. 네. 그래서 북한의 경제사전에는 대한의 사업체계 내용이 설명이 좀 돼 있어요. 네. 이게 86년도에 나온 거라서 좀 되게 옛날이죠. 이게 몇 년 전이에요? 30년 전인가요? 그래도 뭐 대한의 사업체계 자체가 나온 게 50년 전. 네. 네. 그래서 대한의 사업체계 내용이 총 5개의 특징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 일단은 대한의 사업체계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공장당위원회를 최고 지도기관으로 하는 집단 지도 체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용어가 아주 북한 용어들이군요. 네네네. 집단 지도 체계라는 건 이게 한 명이서 네. 쉽게 말해서 대장 한 명이서 공장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집단에서 공동대표 형식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다. 뭐 네. 그런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배인이 유일하게 관리하고 책임지던 시스템이었는데 대한의 사업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근데 이것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노동자들의 지혜와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위원회를 최고 지도기관으로 삼았고 거기에 노동자 대표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논의를 하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노동자 대표라든지 뭐 네. 기술자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노동자 대표들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우리는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다. 네. 기술자 대표는 기술적으로 이거는 될 수 있고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네. 얘기도 하고 그러면 참 더 합리적으로 운영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네. 네, 두 번째는 뭐죠? 네, 두 번째는 군중 노선에 기초한 계획화 체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렵네. 네, 일단은 군중 노선이라고 하면 네. 이제 중앙일보 북한 용어 사전에 따르면은 대중을 교양해서 당의 두리에 묶어 세우며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당 활동의 근본 원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질은 이제 사실은 민중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 네, 뭐 민중들의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당이 이제 북한의 이제 이 노동당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자기가 마음대로 막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대중들의 힘과 지혜를 통해서 네. 해야 된다. 네. 그런 거군요. 네네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그거에 기초해서 계획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도 노동자의 힘과 지혜를 동원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럼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네, 일단은 북한의 대한의 사업체계가 확립된 이후 예비 숫자, 통제 숫자, 그다음 계획 숫자 이렇게 3가지 단계로 계획을 좀 작성을 했거든요. 네. 예비 숫자는 일단 뭐냐면은 일단은 새해 연초에 각 공장 기업소들이 이제 예상 가능한 생산 가능한 양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정도 생산할 수 있다? 네네. 네. 그럼 제출하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국가계획위원회가 이를 기초로 해서 이제 이제 협의를 좀 이것저것 해가지고 내각과도 협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제 숫자를 확정을 합니다. 네. 국가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예를 걸 들어서 이제. 100만 톤 했는데 100만 톤보다 110만 톤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각 공장과 기업소에서는 그럼 110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계획도 좀 짜보고 구체적으로 고민해가지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일단 계획을 최대한 짜서 다시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통제 숫자를 110톤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자기들이 아무리 짜도 105톤 정도의 생산 계획밖에 못 짜겠다는 거죠. 그럼 그걸 올리면 그걸 검토하고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그럼 105톤으로 합시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일단 공장에서 먼저 계획을 올리면 국가에서 다시 내려보내고 네. 공장에서 다시 또 올려보내고 네.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3단계로 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네. 그렇게 해서 기본은 초기에 이제 계획을 짜는 것도 그렇고 토론해서 뭐 계획안 같은 게 확정되는 것도 이제 뭐 당위원회가 쭉 하는 것인 거예요. 네.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당위원회 문제는 이제 노동자 대표들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이제 반영이 네, 되는 거다. 반영되는 시스템이 된 거죠. 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네.
세 번째는 대한의 사업 체계가 이제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생산 지도 체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네. 말도 뭐 딱 와닿진 않네요. 무슨 네.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게 운영 자체를 한 명이 하는 거랑 여러 명이 하는 게 다른 문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는 부분도 좀 있겠지, 뭐 많이 결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 다 같이 하다 보면 되게 산만하고 이도저도 안 되고 뭐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네. 세상, 여기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합의는 한 가지 합의를 했는데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가지고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네. 그래서 이제 이 위원회는 기본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한 10명 이상 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딱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 이렇게 3명인 거예요. 예. 그래서 당비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당에서 파견된 사람이고 네. 지배인은 그 공장을 책임져 왔던 사람이죠. 예. 공장장이라고 보면 공장장.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기사장은 뭐냐면은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예. 기술자 대표. 예. 네. 그렇게 3명이 이제 하나가 잘 돼서 해야 하는 데서 삼위일체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야, 세 삼위일체는 이건 종교 용어인데. 네. 그래서 이제 3명이 최대한 뭐 이렇게 마음을 맞춰가지고 잘 해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고 네. 통일적인 생산 지도 체계는 기본 생산 지도 체계가 통일적인 부분들은 통일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배인이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지금 쭉 총괄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 3명이 있는데 이제 전체 진행은 네. 전체 진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 운영은 네. 이제 지배인이 하는 거다. 네네네. 예. 네. 그리고 뭐 기사장이야 어차피 이제 기술 쪽에 관계된 네. 일들을 다 책임지고 하겠고. 네. 예. 당비서는 여기 왜 들어가 있죠? 당비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에서는 약간 생산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예. 한국은 노동자들이 일하는 이유가 돈 벌어야지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준 데서 네. 일을 하고 네네. 싶어 하죠. 근데 북한은 돈 많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주 비슷하게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이바지하는 거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역할이 당비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생산지수 체계를 위해서 기본은 이제 북한에서 좀 고민했던 그 방향은 기본적으로 그 당비서와 지배인과 기사장의 그런 합심을 유도하면서 하자,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 대한내 사업 체계는 상급 단위에서 무조건 자재 공급을 책임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좋은 거네요. 네네. 근데 상급 단위는 죽어날 것 같은데, 이거. 네. 그죠. 이제 5번째가 마지막이죠? 네네. 5번째는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후방 공급 체계입니다. 후방이라면 이제 전방의 반대가 네네네네네. 전방, 네네네. 후방, 네. 네. 뭐, 마치 군대 용어 같기도 하고. 네. 후방 공급 체계는 주민들의 식품, 의료 등의 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생활비, 배급품 같은 걸 공급하는 건데 네. 원래 노동자 생활 문제는 국가에서 책임진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니까 그렇죠. 네네네. 네. 근데 노동 공장에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한의 사업 체계 도입한 뒤에는 공장 노동자들에서는 이게 이제 공장 기업소 이런 데서는 노동자들 생활도 책임져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딱 이 체계가 구축이 돼가지고 노동자국 격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꾸려진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공장에 후방 공급을 담당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네. 노동자들의 그런 생활 뭐 문제나 이런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후방 공급이 근데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보통 후방이라고 하면 전쟁에서 전방 후방 이런 네, 건데 네. 이제 후방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주민들의 그런 식품, 의료 뭐 이런 거 의류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생활비, 배급품 이런 건데 이를테면 이제 최근에도 후방 사업을 잘하는 뭐 어디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된 데들이 있는데 네. 평안남도 안주시 소재 남흥 청년화학연합기업소가 후방 사업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칭찬을 네. 받기도 했고 네. 저희가 몇 번 소개한 기사들에는 뭐 공장에다가 동물원도 지어놓고 과수원도 지어놓고 뭐, 온실도 짓고. 네네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해서 그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24시간 365일 사시사철 과일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이 공장의 노동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이제 후방 공급 네네네네. 체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군요. 네네네. 그렇게 사실은 이렇게 해야지 사실
북한에서도 뭔가 주민들의 생활이 좀 담보되는 것도 있을 거고, 네. 그래야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또 공장에 나오고 출근하는 거가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아, 그렇죠. 네네네. 이게 국가에서 쌀 주고 옷 주고 뭐 연탄 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공장마다 이걸 하게 되면 그 네. 공장에서는 우리 공장은 좀 더 잘해주자. 네. 라고 해서 더 열심히 또 신경 쓰게 되고 네네. 서로 또 이렇게 긍정적인 경쟁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생활비 이런 것도 이제 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차급 등으로 할 수도 있죠. 네. 네. 평균주의를 하지 않고. 자, 그렇게 해서 5가지 네. 대안의 사업 체계 5가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짧고 굵고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 뽑아서 네.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대안의 사업 체계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대안의 사업 체계를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다뤘던 건 물론 이제 올해 12월 네. 15일이었죠. 네. 대안의 사업 체계 54 도입한 지 54주년 되는 해이기도 한데 북한의 이제 이 기업소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네. 이걸 이해하려면 사실 대안의 사업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제 핵심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2번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네. 다뤘던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1일) 언론사 등록 이후 NK투데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로 방문한 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와, 100만 명이나? 네. 이제 이 기쁨을 독자들과 함께 하고자 작은 이벤트를 좀 마련했거든요. 네. 네, 첫 번째는 후기 공모입니다. NK투데이의 기사 내용을 보고 좋았던 점이든 아쉬운 점이든 내용에 제한 없이 후기를 공모하겠습니다. 오. 네. 그래서 마감은요, 201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네. 네, 뭐 밤 12시? 밤 12시까지는 네. 받아줄 수 있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발표는 그러니까 그 다음 해인 2016년 1월 5일에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뭐 형식에 관계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쓰면 되는 거예요? 네, 형식은 뭐, 많이 쓰면 좋잖아요. 한자만 써도 되나요? 안 되죠. 300글자 이상의 자유로운 글로 하겠습니다. 300글자? 네. 300글자 이상. 네. 299자면 어떡하죠? 잘라야죠. 네. 그래요.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이거? 이거는 NK투데이 공식 이메일 nktoday21@gmail.com인데요. 이것도 nktoday 그다음 숫자 2하고 1 그다음에 _gmail.com입니다. 그 정도는 알겠죠, 우리 독자들이야. 네. 투데이의 스펠링을 설마 모를까? 네. 그래서 NK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메시지를 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상금이 있나요? 네, 상금은 당선자 한 명한테는 문화상품권 5만원짜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글 300자 썼는데 5만원이면은 좋죠? 상당히 네. 쏠쏠한데요? 네. 그리고 문제는 그럼 난 당첨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러죠. 당선자 한 명이면 너무 짜다. 너무 짜잖아. 그래서 선착순 30명한테는 소정의 상품을 또 지급해드립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31명이 안 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품이 뭔지 공개할 수 없죠. 네. 그건 그렇군요. 아쉽거든요. 근데 좋은 일단 거예요. 보내주시면 거의 네. 뭐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00%예요, 100%. 그래서. 선착순 30명인데 100%인가요? 그럼 네. 30명도 안 보낼 거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네, 근데 100%입니다. 네. 일단, 네. 그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네, 두 번째로는 공유의 신이라는 건데요. NK투데이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기사를 꾸준히 공유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하고, 저희는 지금 이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기사를 많이 공유해주신 오늘 공유의 신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신까지. 네, 이름 붙여가지고 이제 선물을 선물을 드리려고 하고요. 선물이 뭔가요? 선물은 세계 양봉대회 우수상품 2관왕에 빛나는 꿀 세트를 이거 엄청 좋은 꿀인가? 네, 꿀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상 받았다니까 좋겠죠. 저는. 세계 양봉대회라는 게 있군요. 네, 거기서 이제 나온 꿀 세트를 한 분께 드리고 2위와 10위 사이의 분께 또 소정의 상품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10명까지 상품을 주니까 네. 10명 안에만. 근데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기사를 많이 공유해 주신 분들을 뽑아서 공유의 신을 네. 지정하는 거면 이미 끝난 거네요, 이건? 예, 사실 이거 끝나는 거라서 더 하시기는 어려운데
그걸로 끝난 건 아니죠, 사실. 아, 그럼 뭐가 있나요? 뭐가 있어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걸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번에 못 받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자주 공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꿀 세트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페이스북 페이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페이스북에서 NK투데이를 검색을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네. 영어로 NK 쓰시고 한글로 투데이 쓰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100만 돌파 기념 강연회. 네. 대망의 2016년이 곧 밝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반도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2016년 1월 16일 토요일 서울에서 천기 누설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무당이 오는 건가요? 아, 그럼요. 점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한 해 2015년 한 해 북한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2016년에는 뭐 북한과 그다음에 남북 관계 전반에 걸쳐서 어떤 일이 예상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강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네. 강연에 일단 날짜만 잡아놓고 시간 장소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잡히는 대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와. 이게 뭐 세계나 하다니 참 작은 이벤트가 아닌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대형 이벤트인데요. 네. 100만 돌파 네. 기념 이벤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